근데 상처가 뚜껑이 닫히기 전에는 일단 뚜껑이 잘 닫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. 원장님, 제가 이번에 미국에 골프 출장 겸 또 여행도 다녀왔는데 글쎄 그때 라운드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팔꿈치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연고만 바르고 그냥 다니다가 이거 밴드를 붙였는데 흉이 진 것 같더라고요. 팔꿈치에. 여름엔 반팔도 입어야 되는데요. 저한테 물어보지 그러셨어요. 그래서 연락할까 하다가 워낙 또 인기가 많으시고 바쁘시니까 뭔가 방해가 될까봐 혼자 처치했는데,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넘어져서 상처 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일단은 병원에 가기 전에 최대한 흉이 안 지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? 그럼 오늘은 상처를 흉 안 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? 자, 홍 아나운서는 일단 상처가 생기면 뭐 하세요? 부위를 소독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니까 그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있잖아요. 빨간 약. 항상 다쳤을 때 빨간 약 찾는 분들 많으신데 저 또한 뭔가 빨간 약 같은 소독약이 있으면 바르고 또 항생제를 바를 때도 있고 아니면 일단은 뭐에 닿으면 안 되니까 일단 밴드를 가장 빨리 붙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상처가 아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궁금한 거는 흉이 최대한 안 지도록 하는 거잖아요. 네. 병원에서 정말 꼬매야 되는 그런 깊은 상처 말고 가벼운 찰과상인데 흉질 것 같다 하는 이런 상처들이요. 네,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꼬매야 하는 정도의 막 깊은 상처는 딱 봐도 이제 병원에 왠지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. 자, 근데 살짝 까진 정도면 이거 병원 가야 하나? 뭐 그냥 밴드나 붙일까? 뭐 집에 연고나 바를까? 하면서 대충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색소 침착이나 흉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다쳤을 때 뭔가 상처가 깊어 보이진 않았는데 흉이 진 곳들이 몸에 곳곳에 꽤 많거든요. 어렸을 때 넘어진 자국들도요. 네. 얕은 상처의 경우에는 사실 굳이 우리 과산화수소나 빨간 약으로 소독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러면 무조건 빨간 약 발라야 하는 게 아니에요? 네, 깊은 상처의 경우에는 묻어있는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소독이 필요하지만 얕은 상처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산화수소 같은 것이 자극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추후에 염증 반응을 좀 더 지속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색소 침착이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겠죠. 네. 자, 그래서 얕은 상처는 우리가 탭워터, 즉 수돗물로 가볍게 상처에 묻어있는 것들을 닦아냅니다. 근데 그렇게 닦아낸 다음에는 그럼 다음은 뭘 해야 돼요? 자, 여기서 재생크림이나 선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처가 뚜껑이 닫히지도 않았는데 이런 화장품들을 바르게 되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상처의 뚜껑이 닫히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딱지가 안 생기고 피도 좀 나고 뭐 진물이 나는 상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그때는 뭐 재생크림을 바로 바른다거나 막 선크림으로 보호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네요? 근데 상처가 뚜껑이 닫히기 전에는 일단 뚜껑이 잘 닫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 밀폐, 두 번째 보습입니다. 자, 첫 번째 보습이 중요한 이유는 상처 부위가 마르게 되면 딱지나 가피 현상이 잘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상처의 구축과 같은 현상도 잘 올 수 있으므로 보습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 밀폐는 즉 외부 물질로부터의 밀폐, 세균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. 자, 가끔 앞에 말한 보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처를 오픈시키고 재생크림만 덧발라주면서 외부 물질을 상처에 노출시키고 또한 재생크림도 결국 화장품이잖아요. 맞아요. 자, 그래서 그 40에서 50여 가지의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에 알러지가 유발되는 성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 더 자극이 되겠죠. 원장님, 그러면 이 상처에 뚜껑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습도 사실은 해줘야 되고 근데 또 밀폐는 또 해줘야 되고 어떻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세균 감염을 막는 밀폐를 해야 되는데 보습까지 어떻게 같이 하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항생제 연고를 수시로 발라주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항생제 연고에는 뭐 박트로반이나 뭐 후시딘 같은 것들이 있죠. 자, 이러한 성분에는 기름 성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
보습 역할을 합니다. 자, 그러므로 상처가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근데 이게 수시로 바르는 게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. 연고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네. 그냥 연고 바르고 수시로 바르기 전에 밴드로 좀 막아주면 안 되나요? 자,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였을 때 밀폐가 이렇게 착 잘 되면 좋겠는데 정말 안 좋은 게 연고는 충분히 발라놓고 위에 꺼즈가 붙어있는 밴드를 붙여놨는데 네. 이렇게 관절 부위여가지고 그 밴드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에는 괜히 묻어있던 연고 성분까지 같이 떨어져 나가니까 금방 연고가 마르겠죠. 자, 그런 경우에는 상처가 예쁘게 안 아물 수가 있습니다. 오, 맞아요. 손가락 마디마디도 사실 데이밴드가 떠서 밴드가 잘 밀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막 방수밴드를 붙여도 샤워하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. 그럼 원장님,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건가요? 자, 아까 첫 번째가 이제 항생제 연고를 수시로 바르는 거였고, 자, 두 번째는 재생 테이프를 붙이는 겁니다. 자, 듀오덤이라는 제품이 많이 알려져 있죠. 네. 자, 제가 앞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? 첫 번째, 보습. 두 번째, 밀폐. 이 두 가지 모두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재생 테이프입니다. 첫 번째, 안에서 습윤된 환경을 만들어주고, 두 번째, 외부 세균이나 물 같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밀폐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특히 얼굴에 상처가 생긴 분들은 메이크업으로 상처에 아까 말씀드렸던 뚜껑이 덮이기도 전에 막 이렇게 가리는 경우들이 많죠. 네. 자,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상처에 좋지가 않습니다. 자, 이런 경우에 듀오덤을 붙이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. 그러면 원장님, 이제 상처의 뚜껑이 잘 덮였어요.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? 자,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홍 아나운서도 알고 있는 네. 재생크림과 선크림을 잘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재생크림으로 알려진 성분에는 우리 뭐 시카 땡땡땡 이런 제품들 네, 많이 들어봤어요. 들어봤죠. 자, 시카라는 것이 시카트릭스라는 라틴어로 상처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여기서 유래됐던 말도 있고 또 뭐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이 병풍 추출물을 사용을 하는데 이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앞과 뒷글자를 따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본 마데카솔도 이 병풍 네. 추출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을 법한 제가 아는 것 말고 또 다른 재생크림도 혹시 있나요?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새로운 피부 재생 성분이 있는데 소나무에서 유래한 베타스토스테롤입니다. 자, 이것은 피부과 전문이라면 우리 화상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피부 재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미보 연고의 주된 성분인데요. 자, 소나무가 이제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스스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성분으로 자, 피부 장벽 성분과 유사해서 소량으로도 손상된 피부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게 이제 항염증 효과나 뭐 피부 재생 효과 그리고 항산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임상 결과들이 나와 있고 또한 기존의 그 시카 제품들의 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보다 적은 농도로도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제 잘 덮었으면 이런 재생 연고들도 추천해서 많이 그렇죠. 바르고 잘 네. 회복을 시키면 되는데 근데 원장님 저는 선크림은 언제 바르는지 궁금해요. 왜냐면 한번 상처가 생기면 이게 그 부분에 색소 침착이 잘 되잖아요. 네, 그쵸. 그래서 선크림을 신경 써서 바르고 싶거든요. 네,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상처의 뚜껑이 덮이기도 전에 선크림을 바르면 오히려 상처에 자극이 될 수 있고 상처의 뚜껑이 덮인 다음 딱지가 생기거나 어느 정도 표피가 덮인 다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. 만일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분이라면 이때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조금 섞어서 발라주는 경우 상처가 색소 침착으로 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. 자, 근데 이때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, 첫 번째는 상처가 깊거나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주지 말고 두 번째는 바를 때도 제일 약한 스테로이드로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되며 자, 세 번째는 상처의 뚜껑이 덮인 다음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. 원장님 오늘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상처 부위 흉 안 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큰 도움이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. 앞으로는 딱 상처 생겼을 때 바로 뭐 밴드 붙이고 또 재생크림 바르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. 오늘 심현철 원장님이 알려주신 꿀팁대로 한번 상처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가세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